사장 진실의 문. 이수진 선생님은 주말 내내 고민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월요일 아침 선생님은 학교 상담실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생 한 명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손목과 팔에 멍이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오빠들에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학생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훈이 부탁했지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알았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걸. 김지훈입니다. 13살이고요. 선생님은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상담원이 말했지요. 경찰과 함께 가정 방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지요. 지훈이 선생님을 원망할까요?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김지훈의 집 초인종이 울렸지요. 어머니 박미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 박경수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동학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지훈 학생이 계신가요? 네, 있는데. 무슨 일이신지. 경찰관은 정중하게 말했지요.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지요. 태연과 도연, 상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 오빠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경찰관을 보고 얼어붙었지요. 선생님이 신고한 걸까요? 지훈은 선생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훈아, 우리 잠깐 얘기할까? 상담원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원과 경찰관이 따라왔습니다. 지훈아, 학교 선생님이 걱정해서 연락했어. 집에서 힘든 일이 있었니?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태연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하지만 상담원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빠들이 저한테 심부름을 많이 시켜요. 못하면 화내고 가끔 때려요. 언제부터 그랬어? 몇 달 전부터요. 처음엔 그냥 화내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상담원은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팔에 있는 멍은 언제 생긴 거니? 일주일 전이요. 큰오빠가 손목을 잡아당겼어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지훈아, 사진을 찍어도 될까? 증거로 필요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디건을 걷어 올렸지요. 손목과 팔의 멍이 드러났습니다. 노랗게 바래진 것도 있었고 새로 생긴 것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와 태연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질문했지요. 태연 씨, 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가끔 혼낸 적은 있지만. 혼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말로요. 동생이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서 주의를 준 거죠.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한 가정입니다. 오빠들이 동생을 때릴 리 없어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상담원과 경찰관이 지훈과 함께 나왔지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지훈 학생의 진술과 신체 증거가 있습니다. 태연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과 상현도 긴장했지요.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동생을 때렸다는 거예요? 어머님, 진정하시고 경찰서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태연은 일어났습니다. 지훈을 바라봤지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연의 눈빛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그렇게 말했어?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원이 지훈 앞을 가로막았지요. 지금은 지훈이와 대화하실 수 없습니다. 태연은 경찰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거실은 침묵에 잠겼지요.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과 상현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상담원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오늘 밤은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괜찮겠니?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챙기러 방으로 갔지요. 옷과 책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문 앞에서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지훈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훈은 어머니를 바라봤지요. 엄마, 내가 정말 그런 일을 당했니? 지훈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니? 엄마가 몰랐어. 미안해. 어머니는 지훈을 꼭 안았습니다. 지훈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지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지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임시 보호시설로 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지요.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지내게 될 거야.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 선생님,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야, 절대로. 지훈이는 용기를 낸 거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지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태연은 처음에는 부인했지요. 동생을 훈육한 것뿐입니다. 때린 적 없어요. 하지만 지훈의 진술과 사진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박경수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태연 씨, 훈육과 폭력은 다릅니다. 동생 손목에 멍을 만든 건 폭력입니다. 태연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일도 힘들고 집안 형편도 어렵고 지훈이한테 화풀이했습니다. 그게 동생을 때려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아니요. 잘못했습니다. 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요. 도연과 상현도 경찰서에 불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형을 따라 지훈을 괴롭힌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형이 하니까 저희도 따라했어요. 잘못이 큰 건 알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상현은 울먹였지요. 지훈이한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보호시설에서 상담을 받았지요. 심리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 알지? 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빠들이랑 다시 같이 살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엄마는 보고 싶어요. 엄마랑은 계속 만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지요. 학교에서 이수진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지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아, 잘 지내니? 네,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용기 낸 건 지훈이야. 지훈은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이야기를요. 한 달 뒤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태연은 아동학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요. 도영과 상현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우는 외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였지요. 아버지는 따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사하는 날 지우는 옛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을 바라봤지요. 두려움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가자.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엄마. 지훈은 뒤돌아 걸었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새로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알았습니다.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라는 걸.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었지요. 그래도 지금은 걸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사화 끝 5화 최종화에서 계속됩니다.